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 금융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필 KB하나은행 PB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재테크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기를 끄는 상품이 있다고 그러던데 특히 뭐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라고 그러던데 그게 왜 그렇게 인기가 높은 거예요? 부동산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먼저 부동산 펀드가 무엇인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개인이 투자하기 힘든 보통 대형 오피스 등에 투자하는 보통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운용 기간 동안에는 임대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분들한테 이자를 드리고 만기 때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사모 부동산 펀드가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상품들이 선별이 되면서 공모형 부동산 펀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 부동산 펀드들이 많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한 3가지로 놓고 보면요. 저금리지 않습니까? 저금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펀드의 임대 수익을 가지고 배당을 받는 배당 수익률이 대략 정기예금 대비 한 2.5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2.5배. 네. 그러다 보니까 4, 5% 이상 된다네요. 네. 보통은 한 5, 6%, 뭐 많이 나오는 건 한 7%까지도 나오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기를 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주식형 상품이나 이런 거에다 넣게 되면 나의 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동성을 죽이고자 이제 조금 편안한 상품들을 추구하시는 손님들이 좀 많으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수익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자 배당 받는 이자율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기를 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부동산 펀드하고 리츠하고 그건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원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펀드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상에 나오는 거고요. 리츠는 그 주식회사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리츠는 내가 리츠를 설립을 해서 돈을 모아서 그 안에 부동산들을 여러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 뭐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서 인프라하는 여러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외 리츠 펀드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의 부동산 리츠는 돈을 모아서 한 개 부동산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와 리츠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없다. 해외는 차이가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나오는 국내 부동산 물건의 두 가지 부동산 펀드나 리츠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큰 리츠인가 큰 상품이 하나 IPO를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리츠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홈플러스 약 20개의 점포들을 묶어서 리츠에다 투자를 하고 리츠에서 그거에다 투자를 하고 그 리츠의 주식을 이번에 IPO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 규모는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살려면 뭐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각종 금융기관에서 이제 해당 부동산 펀드라든가 공모형이라든가 이러면 판매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거래 금융사나 이런 쪽에 좀 정보 품을 좀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투자할 때 좀 유의할 점은 어떤 건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쭉 들어보시면 제일 의문점이 하나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돈을 모아서 한 개 부동산을 삽니다. 그런데요, 이 부동산에 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데 이 돈을 모은 게 만기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아파트를 사든 뭐를 사든 아파트를 매각할 땐 내가 살다가 이사를 가든 이럴 때만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아서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한 개 부동산을 사다 보니까 여러 사람한테 돈을 모은 게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만기 때 보유한 부동산을 팔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굉장히 안 좋다던가 그렇게 되면 매입 가격보다 떨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을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사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 예. 그다음에 이 부동산이 팔았을 때 임대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설명서 상에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서에 쭉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기 전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 이해도를 좀 키우신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데 3년 뒤에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때 만약 부동산 그 시세가 오르면은 그 청산을 할 때 그 매각 차익은 또 플러스 원금 플러스 또 알파를 얻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운용사와 투자자와 이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뭐 20대 80으로 나누는 것은 그 성과보수 체계인데요. 그 조항도 좀 한번 꼭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 국내 부동산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해외 큰 부동산들, 오피스들을 해서 공모형 형태라든지 사모형 형태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해도를 키우는 거 당연히 키워야죠.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품은 저희가 이제 들어갔을 때 환해지까지 전부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환해지가 일부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환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의 원금의 가치가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펀드와 리츠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